채널 제주 창간 10주년을 축하하며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발전하게 되어서 저도 너무 기쁩니다. 앞으로도 정론직필의 그 언론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채널 제주의 창간 기념을 축하합니다. Dreams come alive, you're unstoppable. Take a shot, chase the sun, find the beautiful. 이번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를 위해서 지난 19일 301명의 도민참여단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도민참여단 수기토론회가 한라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도민참여단 최종 설문조사 결과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모형과 행정시장 직선제 모형이 적합대안으로 선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행정체제 개편위원회는 연구 용역을 통해서 이번 수기토론회에서 도출된 2개 대안 모형을 중심으로 행정구역안을 본격적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특히 행정구역 결정에 도민 여러분이 관심이 높은 만큼 도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구역을 정할 방침임을 알려드립니다. 행정구역안이 도출되면 앞으로 전문가 토론회 및 도민 경청회, 또 도민 여론조사, 2030 청년 포럼, 도민 토론회 등을 거쳐서 10월 말이 되면 제3차 또 제4차 수기 토론을 개최하면서 후보 대안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행정체제 개편위원회는 지난 18일 전체 회의에서 도민 의견 수렴 및 홍보 강화를 위해서 연구 용역 일정을 일부 조정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연구 용역진에게도 행정구역안을 마련하기 전에 도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번 2차 수기 토론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 참여단의 관심과 열정이 대단하였습니다. 도민 참여단이 선택한 적합대안에 대해서 앞으로 행정구역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도민 의견을 충분히 듣고 구역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위원회도 앞으로 공론화 일정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도민의 목소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상범입니다. 저희 도에서 일단 연구 용역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정 조정 관련된 거는 이제 위원회 브리핑으로 했습니다만, 그 구역 조정에 관한 게 이제 8월 말 저희가 예정돼 그 연구 용역 결과 예정돼 있습니다.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용역진의 의견도 있었고 저희 행계위에서 좀 논의해서 더 현장에서 좀 그 의견을 수렴하자는 취지에서 그 일주 내지 조금 더 하는 시간이 좀 필요해서 그 결과 처음 그 발표하는 시기가 약간 중간 보고회 일정이 약간 그 연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 보고회가 연기되면 다른 전문가 토론회라든지 그 도민 경청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조정이 있을 것 같아서 한 1주 내지 2주 정도의 좀 텀을 더 두는 걸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2월 말까지 저희가 용역이기 때문에 그 총 일정은 차질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여러 가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3차, 4차 도민 참여단이 수기 토론 과정을 거치면서 또 이번에는 320분이 오셔서 301명의 그런 결정을 저희가 가지고 2가지 안을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어떤 안으로 모아지든 저희들 위원회에서는 그것을 존중해서 저희들은 이제 그 도지사께 권고하는 그런 과정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2가지 안을 가지고 선택한다는 이야기죠. 결론적으로. 지금 2가지 안이 일단 도민참여단께서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앞으로 추가적으로 논의돼야 되는 게 구역 문제가 있고 비용에 수반되는 문제가 있고 몇 가지 이제 추가적인 사항들이 포함이 되면 이게 안이 좀 2가지 안 중에서 하나의 안으로 좁혀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지금 저희가 계속 용역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이번에 그 도민 여론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6가지 대안 모형을 가지고 한꺼번에 물어보는 방식이 아니고 기초자치단체 부합이 필요한가를 먼저 묻고 나서 세 가지씩 분리해서 물어봤잖아요. 굳이 그렇게 문항을 짠 이유하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10월이 돼서 12월이 돼서
가지고 여론조사를 다시 하게 되는 걸로 생각이 드는데 그럼 그때는 시민국 인권단체랑 행정성 두 개를 가지고 이번에는 두 개를 안 붙였는데 마지막에는 붙일 건가요? 그거를 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용역을 주관하고 있는 한국리서치의 최광선 부장입니다. 네, 첫 번째 질문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도민 여론조사는 전화조사와 모바일조사 혼합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조사 방법의 특성상 설문지 문항 구성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조사 결과는 도민 참여단에게 정보를 제공한 목적으로 진행이 됐으며 그 조사 방법의 가장 신뢰성 있는 문항 구성을 위해서 개편 필요성, 그 다음에 기초 설치 필요성 이 두 가지를 질문한 다음에 기초 필요성 여부에 따라서 그 이유와 각각의 선호하는 모형을 질문하게 됐습니다. 단계적으로 구성했을 때 그 조사 방법의 특성상 좀 더 정확한 조사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됐고요. 그렇게 제한된 문항에 대해서 행계의 논의를 거쳐서 일반 도민 조사 결과는 각각 기초 설치 여부에 따라서 그 이유와 선호 모형을 단계적으로 질문하고 응답받는 방향으로 결정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종적으로 이제 그 적합대안 두 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구역안이 나오게 되면 그 구역안과 적합대안에 대한 부분을 이제 일반 도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질문하게 되어 있고요. 구성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3, 4차 토론할 때 구역안에 대한 논의, 4차 때는 종합적인 논의를 통해서 구역안과 각각의 모형, 이 두 가지 적합 모형에 대해서 이제 결합된 형태로 최종적으로 그 후보 대안, 마지막 후보 대안을 도민 참여단들이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위원회 내부에서도 굉장히 저희들도 논의가 많았는데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6개안을 전체 오편시켜야 된다는 입장이었고, 그러다 보니 이제 너무나 이제 이 변수가 많고 커뮤니케이션이 많아서 앞으로 진행하는데 집중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좁히자는 의견으로 가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혹시라도 이제 그 어떤 오해 이해를 하는 데서 좁히기 위해서 모형의 범주를 2개 나눈 식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조사 전문가들과 위원회와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다는 점을 좀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전문가 토론회 그다음에 경청회 이런 방식이잖아요. 저 루트를 갖고 좀 저희가 지속적으로 의견 수렴하고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도민 참여단은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나타나는 행정구역에 대해서 9월에 나오면 그다음에 이제 그 2개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 이제 10월 말쯤에 그 우리 도민 참여단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 일정에 약간 미세 조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네, 최저안이 도출될 거라고 해서 한 가지 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굳이 2가지 안이 나온 이유가 좀 궁금하고, 또 하나는 설문조사 결과 보니까 20, 30대가 모른다라는 응답이 70%가 넘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해결하실지 궁금합니다. 최저가는 저희가 그 도민경청회 하는 과정에서도 어떻게 했냐면 그 적합대안을 복수안으로 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 10월에 있는 그 도민참여단에서 최적대안, 그러니까 후보대안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후보대안을 이제 결정한다고 이제 쭉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 그 과학지시서에서도 이런 복수대안에서 이제 소수대안, 단수대안이라고까지 표현을 안 했는데 소수대안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좁혀진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도민들의 의견을 듣고 도민참여단에서 이제 앞으로 과정을 이행해 나갈 거고요. 두 번째는 아까 2030 세대든 이 미래 세대를 위해서 지금 저희가 하반기에 횟수는 한 번이지만 미래 세대 포럼이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청년층 원탁회의 이런 식이겠지만은 저희가 어쨌든 포럼 회의를 좀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좀 보완을 하겠고요. 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굉장히 또 언론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많이 좀 저희가 그 홍보도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해야 될지도 좀 활발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절감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는 저희가 이제 현재에서 가장 공정하게 쓸 수 있는 2가지 방식을 활용했습니다. 모바일은 통신사에서 직접 발송을 해주는 방식을 택했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제주 지역의 표지틀 자체가 공개된 게 없기 때문에 가장 커버리지가 높은 통신사의 포지트를 이용해서 만 18세 이상 부분 80% 조사를 진행을 했고, 또 모바일 조사 익숙하지 않은 연령층이나 대상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유선 RDD 즉 번호를 무작위로 만들어서 저희가 그 국번과
국번만 가지고 나머지 번호를 무작위로 만들어서 저희가 진행한 유선 RDD 방식으로 저희가 전화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SKT가 갖고 있는 그 제주도 가입자 명부가 있거든요. 그래서 SKT에서 발송을 직접 해주는 겁니다. 누가 어느 방식으로 발송될지는 저희가 통제하는 게 아니고요. 전적으로 통신사에서 무작위로 발송을 해주게 됩니다. 훨씬 더 공정하고 경우의 수가 중간에 들어가지 않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해서는 기초의회에 없는 형태인데 국내에 사례가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한 입법 검토는 현재까지 그 부분이 행안부의 수용성에 대해서는 지난 특별법 제도 개선 단계별 할 때 2020년에 그 부분은 이제 정부에서 이제 수용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기초의회 없이 행정시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법으로 개정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사항은 정부와 협의가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말씀하신 부분 아마 지금 현행 우리 특별법에 시군을 기초자치단체를 두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주민투표를 거쳐서 시군을 들 수 있도록 하는 그 특례에 대해서는 이제 법사위 법안 소위에 제2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정부 협의나 이제 법안에 대한 가능성 이 부분까지는 아직은 예상을 하긴 어렵고요. 지금 과거에 지금 정부와 협의했던 사항 그대로 그 상태에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임위 때는 행안위에서 통과가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됐는데 이제 법안 체계라든지 또 제주도가 과거에 시군을 없애서 지금 단일 광역을 선택했는데 다시 과거로 회귀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가 법사위에서 문제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법안 심의를 맡은 이 소위원회에선 위원님들이 또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득하고 하는 내용도 필요하고 또 체계의 문제가 과연 있겠느냐 하는 입법 검토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부하고도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고 그다음에 국회 법안 소위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나누면서 제주도의 지금 행정체제 공론화에 대한 그 내용들을 잘 설명하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단계에서 특별법 개정하는 게 그래도 아무래도 조금 앞서 있는 걸로 봐야 되겠네요. 근데 이제 2단계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예 불능 상태, 시군을 두지 못하는 그 불능 상태거든요. 이 제주특별법에 시군을 두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거를 논의를 해서 열어두도록 하는 단계가 1단계고 왜냐하면 주민자치를 해서 주민들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법에 대한 그 예외 조치를 둬야 되니까 시와 군을 두려고 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행안부 장관에게 주민투표를 실시를 요청할 수 있게끔 하는 건데 지금은 주민투표법에 뭐냐면 이런 자치단체 설치에 관한 권한은 국가 사무이기 때문에 행안부 장관이 그거를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지 거꾸로 제주도지사가 요청을 해서 행안부 장관이 요구하는 이렇게 거꾸로는 아니지만 절차를 앞에 하나 두는 거를 이제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절차를 두면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근거를 둬서 시군을 두려고 하는 경우에는 도에서 이렇게 주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넣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결정이 되면 2단계로 어떤 시군을 설치할 거냐 이 개별 법률을 또 국회에서 제정을 해야 됩니다. 어떤 자치단체 설치에 관한 법률 그건 이제 주민투표가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주민투표 실시 근거가 마련됐다고 해서 곧 시군이 설치된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 그런 논의를 하면서 이런 설치하는 근거가 아예 없으면 안 되니까 이런 법을 마련해 주십사 해갖고 저희가 올해 6월 7일에 그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는데 국회에서 통과가 된 내용에 우리 시와 광역시와 도에 시와 군을 둘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관할 범위라고 해서 광역자치단체에 당연히 시와 군을 둘 수 있겠죠. 광역자치단체 이제 도농도 있다 보니까 시와 군을 두는 근거가 있었는데 거기는 특별자치도라는 그 관할 구역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인데 시와 군을 두지 아니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 그 광역자치단체에 있는 그 시도, 광역시, 특별시 이런 데만 관할 구역이 있지 특별자치도에 대한 관할 구역이 없었어요. 근데 금년 6월에 강원자치도가 되면서 시와 군을 두는 특별자치도가 출범을 하기 때문에
6월에 통과된 강원특별법하고 이제 지방자치법하고 같이 통과됐는데 지방자치법에 그걸 담는 그릇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3조 2항에 그 관할구역으로 해서 특별자치도 안에 시와 군을 두는 경우 시와 군을 특별자치도를 둔다. 다만 시와 군을 두지 않는 특별자치도도 둘 수 있다. 이거를 단서 조항에 우리 거를 지금 현행을 담았고 앞에 본 조항에는 이제 3조 2항의 관할범위라고 해서 특별자치도 안에 시와 군을 설치할 수 있다. 그거는 이제 강원도를 지금 담기 위해서 만든 거고요. 지방자치법에 그게 개정되다 보니까 아예 특별자치도에 시와 군을 논의를 할 수 없는 구조가 이제 해소됐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거와 다르게 행정시장 직선제 할 때는 그런 근거가 없었으니까 아예 지자체 설치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개정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걸 정부가 받아들일 수는 없었지 않겠느냐 하는 것 때문에 행정시장 직선제 모델들이 10년 동안 이렇게 굉장히 논의가 많이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 달라진 환경은 우리 용역진에서 제시한 거에 의하면 그 행정 환경이 정책 환경이 변했다. 물론 강원도가 해서 뭐 우리가 따라한다는 것보다 지방자치법의 그 특별자치도에 시와군을 두는 근거, 모법의 근거가 생겼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지금 원천적으로 근데 우리 제주도법에는 10조에 제주도 안에는 자치 시군을 두지 아니한다 이게 있기 때문에 이게 발목을 계속 잡기 때문에 만약에 시와군을 들여고 하는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시와군을 들여고 하는 경우에는 주민자치를 투표를 거쳐서 이제 요청을 할 수 있다 하는 부분을 넣어야지만 그래도 이제 지방자치법이 개정됐으니까 여기에 그 아예 못하게 돼 있는 이 근거를 좀 벗어나려면 지금 우리 주민투표 근거를 넣어서 이번에 통과를 시켜야 이제 공론화 과정에서 나오는 모든 그 안들을 수용해서 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정부의 태도는 아마 제주도민의 의사가 중요하다고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투표법으로 주민투표를 할 수 있는데 그때 건의를 하라고 하는 게 아마 정부 입장일 듯한데 그것도 지금 약간 불분명하고 하니까 저희는 아예 도민의 의사가 모아지면 정부의 이런 입장을 건의할 수 있다. 이 정도는 좀 근거를 놓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올라간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법 개정에 대해서 명확하게 반대하는 입장이잖아요. 그 이후에 법사 이후에 협의를 진행하고 있나요? 네, 협의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아무튼 저희가 주민투표의 계획으로 하고 있다는 건 대외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만 이해해 주시죠. 네, 다른 사항 없으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Now please